네, 시작합시다. 얘들아, 절대값 게임 해볼게요. 네. 앞에 봅시다. 얘들아, 절대값 볼게. 절대값은 이 그냥 한 문장 무조건 외워놔. 얘들아, 절대값의 정의 자체는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야. 그럼 우리가 뭘 할 수가 있냐면 범위를 잡을 수가 있게 돼요. 거리값이 음수가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충분히 양수는 가능하고 0도 가능해. 여기까지 돼. 따라서 거리라는 부분 자체가 0 이상이기 때문에 첫 번째 우리가 절대값에 대해서 정리해야 되는 건 이겁니다. 얘의 범위는 무조건 0 이상인 애들이에요. 이게 보이면 무조건 0 이상이라는 걸 잘 기억해줘야 돼. 그럼 내가 이 정보만 가지고 질문 하나 한번 해볼까? 얘들아, 이번에 절대값 x가 예를 들어서 마일보다 작다라는 말이 나왔다고 한번 해봅시다. 거리는 무조건 0 이상인데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이때 x는 해가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 절대값을 갖고 있는 부등식이요. 해가 없을 수도 있는 거야, 답변이. 여기까지 이해돼? 또는 쌤이 이제 이렇게 부를게. 절대값 x가 이번에는 0 이하라고 칩시다. 우리는 좌변의 형태가 0 이상이라는 거 충분히 알고 있거든. 그럼 따라서 얘를 만족하는 x는 뭐만 될까? 0밖에 안 돼요. 따라서 하나의 값도 부등식의 답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돼야 안 돼. 그 다음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얘가 뭐 2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양수인 케이스를 한번 이해해 볼게요. 얘들아, 예로부터는 이제 무조건 수직선을 생각하는 연습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 보자. 절대값이 2보다 작다라는 건 이거야.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2보다는 가까워야 된다는 게 핵심이야. 그럼 쉽게 생각해하자. 거리값이 2가 되는 지점을 먼저 찾아볼게요. 언제도요? 거리값이 정확하게 2가 되는 지점은 2랑 마이너스 2야. 따라서 2인 지점이 일단 마이너스 2인 지점이 있나 봐. 등호가 없을 때는 얘는 뚫려 있어야 할 거야. 여기까지가 맞지? 근데 거리값이 얘보다 짧다라는 거거든? 그럼 이 안에 있는 영역일까? 밖에 있는 영역일까? 안에 있는 영역일 거에 따라서 이거를 만족하는 해의 범위는 수직선에서 저렇게 표현이 돼요. 따라서 이걸 만족하는 x의 범위는 뭡니까?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다가 될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돼? 그럼 같은 느낌으로 이해해보세요. 얘가 이번에는 3보다 작답니다. 그럼 우리의 아이디어는 3이 되는 지점이 먼저 경계값이 될 거야. 맞지? 누구랑 누구? 마3이랑 3. 따라서 이번에도 3보다 짧다라는 것은 그 사이에 끼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것이 이제 뭐예요? 공식이 될 거예요. 보자. 공식을 그래서 굳이 교재에서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합니다. A가 생 0보다 큰 사건 볼 거예요. 즉 우변을 0보다 큰 사건만 두고 살펴보겠다는 거예요. 그때 어떤 공식이 있어? 절대값 x가 a보다 작다라는 공식이 있어. 여기까지 이해돼? 그럼 우리 하던 대로 가면 돼. 경계값을 먼저 찾자는 거야. a가 양수일 때 거리값이 얘가 되는 것은 풀마 a라는 거 보여지지? 따라서 얘를 만족하는 x의 범위는 뭐예요? 마이너스 a와 a 사이입니다라는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돼? 이게 우리가 외워야 되는 첫 번째 공식이다. 식과 수를 비교했을 때 수가 더 크다? 그럼 뭐다? 사이에 끼는 값이다. 여기까지 이해돼? 그럼 이 활용이 어디까지 되냐면 이런 느낌까지도 활용이 돼. x 빼기 2가 이번에는 1보다 작대요. 이 안에 다항식이 들어가도 활용도는 분명히 존재해. 그래 뭡니까? 얘의 거리가 1보다 작다라는 것은 경계값이 마이너스 1과 1 되는 거는 이해가 되지. 근데 이 안에 지금 x-2가 들어갔을 뿐 그럼 사이에 끼면 되지 않을까요? 따라서 양변 2를 더함으로써 x의 범위 충분히 구할 수가 있다. 여기까지 어려운 거 있다 없다. 그래서 외워야 되는 첫 번째 공식 꼭 외워주세요. 여기까지 이해되지? 선생님 굳이 이거 음수인 거 0인 거는 안 쓸 거야. 왜? 해석이니까. 해석을 바탕으로 우변이 양수 있을 때는 우리가 공식화할 수 있다. 여기까지 어려운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두 번째 가자. 이번엔 보겠어? 부동의 방향 바꿔버리겠지? 그지? 부동의 방향 바꿔버릴게요. 그럼 이렇게 봅시다. 이번에는 얘가 2보다 크고 얘가 4보다 크네요. 그럼 여기부터는 무조건 수직선으로 이해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은사하고 보이니? 멋대로 보이는 거 아니죠?
근데 이번에도 0으로 경계값은 2 플 2가 될 거야. 뚫려 있으니까 오케이 여기까지도 일단 알겠어. 근데 거리가 2보다는 멀어져야 된대. 원점으로부터 더 멀어지려면 이 사이에 있는 영역을 뜻하게 되는 거 맞죠? 따라서 이때는 뭡니까? x는 얘보다 작거나 x는 2보다 크다로 설정이 될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럼 따라서 얘도 경계값은 풀만 3이에요. 근데 걔보다 멀어지기 때문에 작은 애보다 더 작거나 큰 애보다 더 큰 애로 해가 결정이 될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이 패턴은 우리끼리 좀 통일해서 외우자. 왜 2차 부등식 똑같거든. 식과 수를 비교했을 때 수가 더 클 때는 뭐다? 사이에 끼는 값이다. 식과 수를 비교했을 때 식이 더 크다. 그럼 뭐다? 사이드 값이다. 우리끼리 요거 통일을 이렇게 하자고. 여기까지 이해해요. 따라서 뭡니까? 절대값 x랑 a를 비교하래요. 그럼 이번에도 작은 애보다 더 작고 큰 애보다 더 크다의 해가 나올 거라는 거 정리할 수 있겠지. 등호 있으면 그냥 등호 붙이면 끝이다. 어려운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문제가 뭐예요? 이렇게 다항식이 들어가는 것까지도 나옵니다. 이것까지도 우리가 확장해서 이해해 볼 수가 있어. 여기 다항식이 쓰이고 우변이 숫자가 쓰여. 그럼 우리가 충분히 해석이 되는 영역이라고. 여기가 식이면 어쩔 수가 없지만 식이면 어쩔 수가 없는데 이 정도는 우리가 해석이 되는 영역이야. 그럼 봅시다. 2x-3이라는 게 큰 애보다 더 크고 2x-3이라는 게 작은 애보다 더 작으면 되지 않을까요? 따라서 x의 범위는 뭡니까? 4보다 크거나 x는 얼마죠? -1보다 작다 이렇게 표현이 되겠다. 얘는 공식으로 가는 거지 범위를 나눠서 푸는 문제가 아니라는 소리야. 내가 하고 싶은 건. 얘네 우변의 숫자만 쓸 때는 무조건 공식으로 해주면 된다. 여기까지 어려운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얘들아 하나만 더. 절대값이 나오기 때문에 절대값의 성질도 웬만하면 기억을 해줘야 돼. 많이 쓰는 거 하나만 잡을게. 많이 쓰는 게 뭐예요? 절대값 x의 제곱에 대해서 많이 씁니다. 얘 뭐가 같을까? 이거 뭐가 같을까? 뭐가 같을까? x제곱 맞아요. 너무 단순하죠? 아직도 고민해? 아직도 고민을 하고 있어? 이게 뭐예요? 절대값을 제곱하면 크게 의미가 없다 이거야. 얘랑 같다라는 거야. 그래서 얘들아 봐봐. 이 과정은 우리 괜찮을 거거든? 근데 앞으로 무슨 과정 많이 할 거야? 거꾸로의 과정 많이 할 거야. x제곱이 보이더라도 때에 따라 선생님이 절대값을 내가 붙일 수도 있어.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그거는 그 문제가 나오면 다시 설명을 할게. 여기까지 얘들. 그래서 절대값의 제곱의 활용도도 요렇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4층 연산이 쪼개질 수 있다는 거 우리 알고 있죠? 그래서 곱하기 나누기일 때 쪼개질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죠? 더하기 빼기는 부호에 따라서 다른 거고 그거까지는 굳이 쓰지는 않을게요. 그 내용이 메인 내용은 아니라서. 여기까지 어려운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문제 한 번만 봐보세요. 네, 절대값이 있는 1차 부등식 한번 보시고요. 네, 11페이지부터 보면은 됩니다. 얘들아 27번, 28번 빠르게 잡아주세요. 네, 빠르게 잡은 것 같으니까 앞에 봅시다. 민서야. 보자, 10과 얘를 비교했을 때 식이 더 큽니다. 그럼 너가 잡은 8-3x의 범위란? 11보다 크거나
그거가 마이너스 11보다 아주 잘했죠. 얘까지 이해돼요? 답까지 구하면요 굳이 이렇게 되고요.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로 잡힙니다. 마이너스 3x가 마이너스 19가 되나요? x가 그러면은 뭐예요? 3분의 19보다 크다 됐나요? 근데 뭐 먼저 근데 가장 작은 자연수 묻는 문제였나? 따라서 답은 얼마겠어요? 마이너스 아니라 네, 얼마겠어요? 7이겠죠. 가장 작은 자연수는 7이겠죠. 네, 넘어갑니다. 28번 할게요. 예담아, 28번씩 어떻게 잡혔습니까? E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9보다 큰 9보다 네, 그냥 이렇게 가면 돼. 우면이 숫자로 있을 때 무조건 다 공식입니다. 더하기 1하면은 이렇게 잡힐 것이고요. 따라서 x는 마이너스 4보다 크고 5보다 작다 되겠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 다음 우리 30번 할 거야. 저런 문제도 나오거든. 저런 문제는 그렇게 막 많이 보이는 문제는 아닌데 정리를 해줄 필요는 있어요. 선생님이 저것까지는 굳이 공식이 쓰진 않았거든. 이 문제는 외우지 마세요. 그냥 무조건 해석으로 가는 게 가장 만만합니다. 오케이? 해석으로 갈 거야. 선생님 아까 어떻게 해석한다고 했어? 절대값은 거리로 해석한다고 했거든. 얘까지 이해되지? 그럼 거리가 뭔가 3이 되는 지점과 거리가 6이 되는 지점 가지고 노는 문제인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럼 일단 이렇게 해볼게. 해석을 이렇게 하겠다는 거야. 수직선 여기라는 거 먼저 잡고 거리가 3인 경계값 먼저 찾을게요. 누구랑 누구? 설마? 오케이. 3. 경계값 잡았어요. 경계값 6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풀마? 6으로.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뚫려 있어요. 그럼 나도 뚫쳐. 얘가 다항식인 거는 얘가 중요한 건 아니야. 여기가 x로만 있어도 똑같거든, 풀이는. 그럼 보자. 거리가 3보다는 멀고 6보다는 가깝대요. 거리가 3보다 멀고 6보다 가깝대요. 그렇다는 건 뭐예요? 3으로보다는 멀고 6보다는 짧은 배단이 여기 영역 아닐까? 근데 선생님이 이 문제 해석하라고 하는 이유는 너네가 마이너스를 놓칠까 봐서요. 저거를 그냥 공식만 해버리면 아니라 마이너스를 놓칠 수도 있거든? 근데 해석으로 하면 직관적으로 마이너스가 필요한 거 보이잖아. 무슨 말인지 해돼? 따라서 이 문제는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4x-5가 마이너스 6과 마이너스 3 사이면 일단 되는 것 같고요. 또한 3과 6 사이면 문제에서 원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것 같다. 여기까지 이해되지? 쉽죠? 그 다음부터 뭡니까? 충동으로 가세요. 양면 5 더합니다. 그럼 빼기 1보다는 커요. 2보다는 작아요. 양면 4 나눠야 되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4분의 1보다는 크고 2분의 1보다는 작거나 작다라는 해와 5 더합니다. 8보다 크고요. 11보다 작아요. 따라서 2보다 크고 4분의 11보다 작다라는 해의 범위가 나올 거다. 그래서 뭐 절대값이 어떤 사이에 낄 때는요 해가 두 개가 나와야 돼. 근데 이거 우리가 어떻게 다 외우니? 그러니까 해석으로 가자고. 나쁘지 않잖아. 이 해석 정도는 괜찮죠? 막간을 이용해서 한 번만 다시 읽어볼까? 은성아, 얘를 조건 X의 범위다? 없어. 왜? 절대값이 마이너스 안 돼. 아주 잘했어. 그 해석이야. 놓치지 마. 그러면은 지우야, 얘 해석이란? 0이 되는 거 따라서 x는 4분의 5 얘기하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한 번만 더 가자. 민서야, 머리 좀 써라. 나 안 한 거 질문할 거다. 얘의 범위란? 나 지금 안 한 거 하고 있어요? 근데 얘도 해석이죠? 얘 해석 될 것 같아요. 할 수 있어. 4x-5가 잠시만요. 네. 딴척 피고 있는 예담이한테 갈 수도 있어요. 너 해. 아, 가래. 너 하래. 얘 너가. 뭘까? 4x 4x 네?
안 되면 민지 토스. 민지. 토스. 민지. 폭탄인가요? 지금 이 문제? 해석이야. 위에 거 잘했잖아. 토스. 은성. 이상인 절대값. 명이상인 모든 재수. 왜 영예상이어야 될까? X가 영예상의 모든 실수? 아니요. 그러면? 절대값이. 절대값 봐봐. 그럼 봐봐. 오케이, 지우까지 가보자. 지우야, 다 보이니? X의 범위? 다 돼요. 저게 맞아요. 그냥 모든 실수예요. 왜? 은성이한테 반의 힌트를 얻을게. 은성이가 이랬어. 절대값의 범위는 0 이상이잖아요! 라고 했어. 이거 아주 잘 해석했거든? 얘들아, 우변이 음수야. 0 이상인 게 마이너스보다 큰 거는 자명한 거죠. 당연하죠. 그럼 x에다가 뭘 대입해도 최소값이 0인걸? 그럼 무조건 성립하는 거 아닐까? 세 말이 이해돼? 따라서 얘를 가지고 그냥 x는 뭡니까? 모든 실수입니다. 이런 거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요. 해석을 요구하는 문제로.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민주 괜찮아? 아, 여기까지 괜찮죠? 예담 이해됐어? 네. 괜찮지? 이제 재밌는 거로 가자. 안돼. 재밌는 거 합니다. 네, 힘내. 34번 가세요. 재밌는 걸로 갑시다. 아이디어 좀 잡아보자. 34번입니다. 얘들아, 지금이 우리 모든 수업에서 집중력을 끌어올려야 되는 게 지금이거든? 34번 갑니다. 문제 읽었어? 아 네. 누가 낸 소리예요? 누가 냈어요? 봅시다. 첫 번째 지우야 보여준 아이디어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 얘들아 이 문제는 공식 못 써요. 우변 숫자 있는 거 아니잖아요? 숫자 있는 거 아니기 때문에 공식 못 가요. 방금 했던 거랑 다른 결의 문제를 이제부터 보는 거야. 이제부터 뭐가 나옵니까? 숫자가 아니라 식이 나옵니다. 보이는 아이디어 있었어? 범위 잡아서. 그게 가장 일반적인 해석이죠. 보자, 얘들아. 처음에 당연히 우리는 범위 잡을 줄은 알아야 돼. 그래서 범위 잡는 건 뭐예요? 능력인 거 우리 2차 방정식에서 충분히 봤거든요. 그래서 범위 어떻게 나눕니까? 절대값이 0이 되는 걸 기점으로 나눠요. 즉 3분의 1보다 크다, 3분의 1보다 작다 뭐 이렇게 잡아야 될 것 같아. 여기까지 이해돼? 그럼 생각 그 풀이 첫 번째 가보도록 하죠. 따라서 3분의 1을 경계값으로 하는 거는 이해가 되지?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 이겁니다. x가 일단 등호 써야 되는 거 알죠? 네. 내가 왜 묻는지 몰라? 아 맞다. 내가 왜 묻는지 몰라? 알죠? 네. 네. 얘들아 꼭 기억하세요. 등호 나눌 때는 웬만하면 이상인 영역에 등호 하나 붙입니다. 아 이거 제출할 때 마지막에 등을 뺐는데. 왜 그랬어? 근데. 제출할 때 마지막에 꼈어야지. 여기까지 이해되죠? 얘들아 그럼 뭡니까? 대충 1대로 넣으세요. 양수죠. 그럼 그대로 빠집니다. 3x 빼기 1 마이너스 5가 x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럼 넘어봅시다. 2x가 6보다 작거나 같아요. 따라서 x는 3 이하입니다. 주의사항은 범위 안에 맞는. 아주 잘했어. 범위를 나눴을 때는 범위 안에 답만 인정이야. 얘들아 수직성 굳이 안 그려도 되죠? 네. 네, 따라서 뭡니까? 3분의 1 이상이 3 이하라는 범위 하나가 나오는 게 첫 번째 사건인 거야. 근데 우리는 뭡니까? x가 3분의 1보다 작은 것도 봐야 돼요. 그럼 쟤는 마이너스가 달리겠죠? 그럼 마이너스 x 더하기 1을 빼기 5가 x 이하입니다. 그냥 좌변으로 갈게요. 마이너스 4x가 요거입니다. 그러면 x는 마이너스 1 이상 같아요. 맞죠? 이번에도 범위 나눴어요. 그럼 범위 안에 값만 답으로 인정이기 때문에 요렇게 답이 나오는 것 같아. 따라서 답은 뭡니까? 예 또는 네 라는 답이 나오는 거겠죠.
왜? 이렇게 3분의 알파 3분의 5가 응. 있는 거가 둘 중에 한 곳에만 등호가 들어가야 되거든. 둘 중에 한 곳에만 등호가 들어가야 돼서.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여기까지 돼요. 그럼 얘들아 최종적인 답은? 마이너스 1, 2, 3. 3. 봐봐, 우리 이거죠. 케이스를 나눴으면 얘도 답이 되고 얘도 답이 되는 거죠. 그럼 이런 이해해요. 마이너스 1 이상의 3분의 1이 틀리기는 했었는데 얘도 답이 되고 얘도 답이 되어서 3까지 지금 다 되는 거거든. 근데 우리 이 영역이 지금 다 답이 될 수 있는 거 맞잖아.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답을 뭐라고 써야 돼? 마이너스 1 이상의 3 이하라고 써줘야 되는 게 맞는 거다. 얘도 되고 얘도 되잖아. 동시 만족하는 거를 찾는 게 아니라 지금 권선생님 이해가 안 되세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확실히 돼요? 얘도 답이 되고 얘도 답이 되는 사건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뚫려 있었지만 여기서 메워지기 때문에 답을 한 번에 이렇게 써도 괜찮은 거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니? 근데 얘들아 얘는 선생님 뭐 한 거예요? 범위 나눠서 푼 거예요. 최종적인 답 여기 다시 한 번만 쓸게요. 여기까지 이해돼? 근데 선생님 이거는 범위 나눠서 푼 거고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는 뭐예요? 함수까지 나아가는 게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예요. 이 문제 함수로 푸는 걸로도 갈 줄은 알아줘야 돼. 그럼 누굴 그릴 줄 알아야 될까? 절대값 함수를 그릴 줄 알아야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돼? 선생님 이거 팁하고 그냥 지워서 풀어도 될까요? 네, 답은 잘 써놔서 이따가 답만 좀 비교 좀 해주세요. 우리가 나아갈 방향성은 이거야. 이거 함수로 푸는 것만 오늘 제대로 이해하고 가도 얻어가는 거거든요. 절대값 하나 버전, 절대값 2개 버전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보기에 앞서 뼈대부터 잡죠. y는 절대값의 x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 아니요. x, x. 뭐라고? 어떻게 생긴 함수인지 알아?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빠르게 하면 이거죠. 절대값이 보입니다. 범위 나눠야 돼요. 0이 되는 경계값은 0 이상일 때 0보다 작을 때 나눠야 되는 거 맞아. 그럼 0 이상일 때 얘는 y는 x 그리겠다는 소리고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 그리겠다는 소리야. 0 이상인 건 오른쪽 연결이기 때문에 이렇게 잡히는 거겠죠. 맞아요. 0보다 작은 건 왼쪽 연결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x 이렇게 생기는 거겠죠. 네. 뾰족한 함수예요. 절대값 함수는. 그냥 이것만 기억하면 돼. 절대값 함수는 뾰족한 함수다. 어디서? 얘가 0이 되겠다 경계값에서. 그러면서 얘가 축이 돼서 뭐가 되겠어요? 대칭성도 있겠죠? 대칭성까지는 여기서는 많이 보지는 않을 거고 일단 여기서 뾰족한 함수라는 원리 정도만 기억하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돼? 그럼 나 이거 막 움직여 볼게. y는 절대값 x-2가 있어요. 그럼 누굴 경계값으로 삼을까? 2야. 그래서 어디서 뾰족한 함수일까? 2에서 뾰족한 함수야. 선생님이 지금부터 잡고 있는 모든 절대값의 앞에 보호는 플러스인 걸 다룹니다. 오케이? 그럼 여기는 2에서 뾰족한 함수야. 한 번만 더 가고 그냥 끝낼게요. 2x 빼기 3이에요. 어디서 뾰족한 함수? 2분의 3에서 뾰족한 함수야. 이 정도 느낌만 있으면 돼. 여기까지 어려운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선생님 이제 이 문제 이렇게 해석해 볼게요. 좌변을 비교적 편하게 두기 위해서 5는 이항시켜봅니다. 3x 빼기 1이 x 더하기 5 이하인 것 같아요. 그럼 뭐로 보고 싶은 거야? 함수와 함수와의 관계로 보고 싶은 거야. 왜? 좌변함수 충분히 그릴 수 있고 우변함수 충분히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나중에는 하는 방법이 될 거예요. 그러면 얘 한번 그려보자. 일단은 축을 좀 정확하게 잡아줘 볼게요. 그래, 이 문제 어디서 뾰족한 함수? 3분의 1에서 뾰족한 함수. 그 다음에 선생님 굳이 0일 때도 한 번만 잡아볼게. 0일 때는 일진하는 이렇게 뾰족한 함수일 거예요. 이걸 그린 게 뭐예요? 절대값 3x 빼기 1 그래프 선생님이 그린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어? 두 번째 누구 그려야 될까?
y 절편이 5로 살아있네. 여기까지 이해돼? 그럼 얘들아 대충 이게 왜 이렇게 높아요? 그럼 대충 5 여기라고 잡자. 기울기 1인데 이 느낌도 기억해줘. 얘 양수로 빠지면 기울기가 3짜리야. 1보다는 더 가파른 함수야. 이해돼? 뭐 마이너스는 굳이 따질 거 없고 왜 나중에 이게 평행한 게 존재할 수도 있어서 선생님이 언급한 것 뿐이야. 기울기가 더 가파른 거고 기울기가 더 완만한 그래프 그릴 거거든? 지금 내 말이 너무 어렵나? 이렇게 그리겠지. 얘보다는 완만하려면 여기서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걸 설명하고 싶은 거야. 여기까지 설명 이해돼요? 그래서 이 그림이 뭐인 거예요? x 더하기 5의 그래프인 거예요, 지금. 선생님 중요한 거 보고 있어? 이해되고 있어? 은성이는? 나중에 모의고사가 다 이 싸움이에요. 그래서 얘들아 이거 이해해줘야 돼. 다 이 싸움이야. 여기까지 이해되니? 괜찮니? 그럼 얘들아 이거다. 뾰족한 함수가 핑크 함수보다 작거나 같대요. 뾰족한 함수가 핑크 함수보다 작거나 같대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돼. 먼저 같은 지점은 뭐야? 함수랑 함수가 만났다는 거잖아. 그러면 교점을 경계값으로 하겠다라는 거 맞죠? 그럼 둘의 교점은 여기랑 여기예요. 얘가 경계값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영역이 총 3가지 영역일 거. 얘 기준으로 왼쪽 영역, 얘와 얘 사이 영역, 얘보다 오른쪽 영역으로 분명히 3개로 구분이 될 거야. 이해돼? 근데 뾰족한 함수가 핑크 함수보다 더 아래 존재하는데 어딜까? 봐봐. 이렇게 내리고 이렇게 내렸을 때 x 값이 있고 x 값이 있겠지. 뾰족한 함수가 핑크 함수보다 아래로 있대. 여기 영역 얘기하는 거 아닐까? x 기준으로 범위를 잡으면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여기까지 설마 이해돼요? 그럼 우리가 이 범위를 잡고 싶으면 이거 같아. 이 교점의 x좌표가 나오고 이 교점의 x좌표가 나오면 그냥 끝나는 문제인 것 같아. 여기까지 이해가 되니? 확실히 이해되니? 그럼 얘들아 우리 얘 어떻게 구할까? 얘는 오른쪽 위를 향하는 직선 그래프랑 얘랑 만나는 교점인 거죠. 그럼 얘 그대로 빠진 함수예요? 마이너스 달린 함수예요? 그대로 빠진 함수예요. 왜? 기울기가 3으로 살아있으니까. 그럼 얘 그대로 빠진 함수면 3x 빼기 1과 x 더하기 5와의 교점의 x 좌표라는 게 핵심인 거야. 그럼 얘 뭡니까? 2x는 6이기 때문에 따라서 x라는 이 점은 3이라는 점이었다고요. 이해됐어? 한 번 더 가자. 우리 또 누구 필요했어? 얘도 필요했어요. 얘는 어떤 함수랑 어떤 함수가 만나고 있니? 기울기가 음수짜리인 함수랑 1차 함수가 만나고 있어요. 맞죠? 기울기가 음수짜리라는 것은 얘가 그대로 빠지는 거야? 마이너스 달리겠다는 거야? 달리는 거야. 즉 마이너스 3x 더하기 1과 x 더하기 5의 교점을 다루고 있는 것 같다. 따라서 마이너스 4x는 지금 4가 돼서 x는 마이너스 1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점 x좌표가 뭐였던 거예요? 마이너스 1이었던 거예요. 따라서 우리 이 문제 범위 뭡니까? 마이너스 1 이상의 3 이하가 되는 문제가 된다고. 아까랑 답이 똑같을까 다를까? 똑같아요. 아 달라요? 똑같아요. 다행이네. 이게 함수로의 해석이야. 아까는 범위를 나눠서 선생님이 풀어준 거고 지금은 함수로의 해석이야. 그냥 언젠가 이게 빨라질 때가 될 거야. 그때까지 훈련해야 돼. 이거 남 얘기를 보지 마세요. 이거 너네 걸로 만들어야 되는 풀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확실히 되세요? 내가 하나 더 가져야 되는데 얘들아 너네가 35번 풀어봐. 너는 어차피 범위 설명한 건 집에서 할 수 있잖아. 지금 함수만 잡아보자. 그 아래에 35번을 함수로만 한번 잡아서 풀어보자. 은상아 달려면 말았어. 뭘 핸드폰을 맞아다가 돌려 시기가 나올 때까지 말았어. 네, 기울기 잘 표시해주세요. 뭐가 더 가파른지는 명확하게 인지하면서 풀어야 됩니다.
혹시 그 전에도 그냥 함수로 풀어봤었니? 풀었니? 함수로 해석은 안 해봤니? 만나야 돼요. 응? 만나야 돼요. 누가 만나요? 함수랑 함수가요? 만날 수 있겠죠? 안 만날 수도 있고. 네, 앞에 볼게요. 시간을 많이 못 줘서 미안합니다. 앞에 볼게요. 35번. 네, 뭐 이렇게도 잡았겠죠? x 빼기 1과 2x 마이너스 4y 비교로 잡았던 것 같아. 웬만하면 적용하면 그냥 그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일 때 뾰족한 함수인 것까지 나왔죠? 네. 길게가 1짜리예요. 여기까지 맞죠? 얘들아, 우변 함수를 정확하게 그려야 됩니다. 1일 때 얼마예요? 마이너스 2예요. 그지? 그 다음 얘 그 다음에 뭐냐면 얘들아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거야. 이런 걸 생각하는 거야 얘들아. 얘 기울기 얼마짜리? 1짜리. 얘 기울기 얼마짜리? 2, 그럼 누가 더 값달라? 2, 아 얘가 더 값달라. 그럼 얘를 지나게 대충 값하는 거 잡으면 되는 것 뿐이야. 그 외에 더 정확할 필요는 없어. 얘까지 이해돼요? 얘까지 이해돼요? 그럼 경계값에 뭐가 있는 거 같냐면 얘들아 교점에 몇 개만 발생했니? 한 개만 발생해서 그럼 경계값은 이거 하나만 보면 되는 것 같아. 왜? 같아지는 지점이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 근데 또 뭡니까? 뾰족한 함수랑 노란 함수를 비교했을 때 뾰족한 게 더 위에서 놀아야 된대요. 맞죠? 그럼 이 경계값의 기준으로 왼쪽일까? 오른쪽일까? 이 경계값을 기준으로 뾰족한 함수가 노란 함수보다 위에서 놀아야 되거든? 왼쪽일까? 오른쪽일까? 오른쪽. 왼쪽? 뾰족한 함수, 하얀 함수가 노란 함수보다 위에 있어야 된다고. 왼쪽. 왼쪽. 그치! 노란이는 이렇게 내려가는데 뾰족한 함이 위에 있잖아. 여기까지 이해돼? 이거 이해 안 되면은 그냥 오늘 듣고 말해요. 그냥 밤에 나와서 말해요. 네, 이거는 너무 중요한 거라서 선생님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지? 그럼 얘 뭐예요? 등호 없으니까 뚫린 사건 기준으로 우리가 원하는 건 누구의 해법을 구하는 게 우리의 미션이야. 이해돼? 그럼 이 값은 어떻게 구할까? 얘들아 누구와 누구와의 교점일까 이 값은? x 빼기 1 함수랑 2x 빼기 4 함수의 교점이라는 건 이해가 되니? 네. 그럼 얘네 같다라고 했을 때 x는 3이라는 것도 이해가 되니? 따라서 이 문제의 해는 뭐예요? x가 3보다 작다예요. 왼쪽 한 번만 왼쪽? 왜 왼쪽이어야 되는지? 보자. 일단 두 개가 같아지는 것은 이 교점의 경계값이지. 그냥 교점으로부터 왼쪽이어야 되냐 오른쪽이어야 되냐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지금 절대값 함수가 얘보다 위에 있대. 함수값들의 크기를 비교했을 때 함수값들의 크기를 비교하는 단어는 너무 어려워. 그냥 그래프가 그려진 영역이 더 위에 있다는 거야. 이렇게 기억해야 돼.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 영역이 더 위에 위치하는 부분을 찾아야 돼. 절대값인 뾰족한 함수가 얘보다 위에 있는 거 찾아야 돼. 그럼 이 오른쪽을 보세요. 지금 1참수가 더 위에 있잖아요. 근데 왼쪽 보세요. 뾰족한 함수가 얘보다 위에 위치하잖아요. 그래서 왼쪽 영역이라는 거야. 그래서 기울기의 가파른 정도를 중요하게 보라는 거예요. 너네 그림을 요상하게 그리잖아. 그래 가파르다 안 가파르다 정도는 인지해야 된다고. 이해돼? 집 가서 다시 한번 연습은 해보는데 일단은 시험 한 달 전까지는 이거랑 싸워보세요. 시험 한 달 전까지는 싸우기 되게 좋은 문제거든? 싸워보고 시험 한 달 전에도 이게 도당체 모르겠어. 그냥 범위 나눠서 보세요. 알겠죠?
넘어가세요. 38번 볼게요. 선생님 추천하는 거는 얘들아 솔직히 이 37번 보이지? 37번도 당연히 그래프를 풀 수도 있거든? 근데 아직 해석이 어려운 이런 문제들은 그냥 범위 나눠서 풀어도 괜찮아. 37번 범위 나눠서 풀어도 되고 함수로 가지고 풀어도 되거든? 네, 함수 궁금한 사람 다음 시간에 질문하면 함수로 설명할게요. 일단 집에서 숙제는 잘 해보세요. 알겠죠? 네, 알겠죠? 네, 왼쪽 문제랑 해석 비슷한 게 38번입니다. 얘도 그냥 빠르게 볼게요. 이제 나 범위 나눠서도 플랜 먼저 다 보여줄까? 아니면 함수만 보여줘도 될까? 어떻게 할까? 먼저 다 가요? 빨리 얘기하세요. 너네 수업이에요? 너네가 하라는 대로 할게요. 둘 다 가요? 네, 둘 다 갑시다. 첫 번째. 그럼 일단 우리가 범위 나누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범위 나눠서 봅니다. x가 1 이상인 거 먼저 보긴 해야죠. 그럼 양수로 빠집니다. x 빼기 1이 2x 빼기 3보다 작아요. 그러면 x가 지금 2보다 커요. 맞죠? 근데 우리가 범위를 나눴을 때는 영역안의 답만이 인정이거든. 수직선 빠르게 그려보더라도 1 이상인 영역, 2보다 큰 영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얘가 공통범위야. 그래서 첫 번째 거는 x는 2보다 크다라는 해의 범위가 나와. 여기까지 이해되니? 네, 풀면 이게 더 쉬워요. 그냥 이렇게 풀어도 돼요. 근데 절대 딱 두 개 있는 것부터는 너네도 곧주어도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돼요. 두 개부터는 시간이 너무 아깝거든요. 그럼 두 번째 x가 1보다 작아요. 이번엔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 2x 빼기 3이죠. 그럼 마이너스 3x가 마이너스 4기 때문에 x는 3분의 4보다 크죠. 얘까지 이해돼요? 얘까지 이해돼요? 공통범위 있어요? 없어요? 없지 않아요? 네. 내놓는 없어요? 이거보다 큰 수잖아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공통범위 없죠? 그럼 여기서 해 안 나와. 따라서 이 문제의 해 x는 2보다 크다야. 여기까지 이해돼? 와, 완전 중위 문제다. 중위 문제. 우리 애들 이거 끝까지 못했는데. 봐봐. 너네는 2학년 때 이걸 잘했니? 끝까지 못했니? 봐봐. x가 2보다 크다는 게 일단 범위로 잡혔거든? 근데 얘가 여기에 포함되어야 되는데 얘도 A를 기준으로 오른쪽 이렇게 생긴 해의 집합이야. 해 범위야. 여기까지 이해돼? 근데 이게 여기 안에 들어가야 되거든. A를 기준으로. 그럼 우리는 뭐 판단해야 돼요? A의 위치 판단이에요. A의 위치란 예로부터 왼쪽, 오른쪽? 왼쪽이야. A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겨야 얘가 이 안에 들어있다, 포함한다 이렇게 표현이지. 여기까지 이해돼? 그럼 따라서 A의 범위는 일단 2보다는 작다라는 거는 알겠어. 근데 중요한 거 등호사건.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들어갑니다. 똑같아도 포함한다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따라서 A의 범위는 2 이하로 잡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중등 문제. 왜?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네. 얘 플랜 1. 플랜 2 가봐라. 가요. 가도 돼요? 네. 버텨볼 거예요? 네. 네, 고마워요. 네, 지워도 되죠? 플랜 2 버텨볼 거죠? 네. 네, 우리 시험 아직 2달 남았잖아. 버틸 때잖아. 쉬워요. 그죠? 고마워요. 네, 빨리 갑시다. 1에서 뾰족한 함수입니다. 맞죠? 그 다음 얘네 길이가 2여도 얘보다는 가팔라야 돼요. x가 1일 때 얼마? x가 1일 때도 보지 마시고요. 언제 x 절편을 갖는지만 보세요. 언제 전제가 0이 됩니까? 2분의 3일 때 0이 됩니다. 맞죠? 근데 2분의 3의 위치는 이보다 살짝 오른쪽이거든요. 얘를 지나면서 길이가 더 얘보다 가팔라야 돼요. 그럼 이 문제도 한 점에서 분명히 만나기는 할 거예요. 그럼 이번에도 경계값은 얘예요. 이 경계값부터 이번에는 좀 잡을게. 식자 봐봐. 뭐는 뭐이다? 아주 잘했어. 그러면 x는 2인 거 이해가 됩니까? 얘들아, 요 점이 2야. 근데
근데 이번에는요 1차 함수가 더 커야 돼요. 노란 게 더 위에서 놀아야 돼. 얘보다 작습니까? 얘보다 큽니까? 커야 되는 여기역인 거 확실히 이해가 돼? 이 해석이야. 따라서 이 부등식의 해가 어떻게 해석된다고? 아 x는 이보다 크다 이 해석이라고. 그 다음부터는 동일하죠. 얘가 이 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아까 해석은 동일해요. 설마 이해돼? 조금 알겠니? 네, 아직도 모르겠으면 집 가서 그냥 열심히 연습하세요. 계속 연습하세요. 될 때까지 하세요. 원래 공부는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네, 빨리 정리하면 나 이제 저렇게 2개나 넣을게요. 2개가 메인입니다. 네, 2개가 메인이에요. 너무 재밌지 않니? 안 재밌니? 네라고 했죠. 지금 재미없다고 했죠. 근데요. 네. 왜 오른쪽이에요? 아, 왜 오른쪽이냐고. 지금 1차수가 더 높게 있대. 아, 네. 그래서. 그죠? 네. 너네 분명히 너네 이거 아직 눈에 익지 못할 거거든? 그래서 누가 더 위에 있고 아래에 있는지 그냥 펜 써요. 1차수 펜으로 해놓고 빨간색이 더 높에 있는 게 뭐지? 라는 걸 그냥 연습하세요. 연습 단계니까 일단은 그렇게. 여기까지 괜찮지? 네, 절대가 2개로 갑니다. 39번 가보세요. 이것도 버전 2개로 갑시다. 아, 진짜. 너네 힘들 거 알아. 어떻게 밤 12시까지 이러고 있니? 우리 힘들 거 알아. 힘들 거 아는데? 좀만 힘내보자. 민서야! 제일 중요한 거 이제 딱 하나만 하면 될까? 딱 하나만 마스터하자. 딱 하나만. 어느 누구도 귀담아 듣지 않았겠지만 어느 누구도 귀담아 듣지 않았겠지만 선생님 아까 이런 언급 살짝 했었다. 얘들아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이 앞에 뭐가 플러스인 거를 보고 있어 라고 얘기를 했다. 왜? 플러스일 때 아래로 펴지는 거고 얘가 마이너스면 위로 펴질 얘기야. 그러니까 인간하면 이 앞을 플러스로 맞추는 게 좋아. 여기까지 이해돼? 그 느낌 그대로 여기서도 내가 너네한테 미션 하나만 줄게. 이런 문제 풀 때 있잖아. 2개짜리 풀 때 있잖아. 쌤이 지금부터 설명한 모든 것은 플러스인 것만 해당 사항이에요. 갑자기 마이너스인 거? 그거는 이따가 설명할 거야. 일단 플러스로 꼭 기억하시고요. 첫 번째 해당 사항은 그거야. 뭐? 절대값 앞은 플러스로 두자. 여기까지 이해돼? 두 번째는 0이 되는 경계값이 작은 게 앞에 있는 게 좋습니다. 오케이? 그 정도만 우리가 그냥 잡고 이제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우리 하던 대로 가자. 뭐 해야 돼? 범위 나눠야 돼. 범위 몇 개로 나눌까 이 문제? 3개로 나눠야 돼. 일단 범위 불러봐. 범위 네, 원. x가 x가 0. 길게 얘기해주시네요. 0, 0보다 응. 작다. 0보다 작다. 두 번째. x가 빨리 얘기해. 시간 없어. x 0보다 어? 크거나 아주 잘했어. 그다음에 3보다 굿. 라스트 세 번째. x가 어? 3보다 크거나 아주 잘했어. 이렇게 잡았으면 됐어. 이렇게 잡았으면 100점. 그렇지. 이렇게 잡았으면 100점. 지금 이거 몇 점 깎였는지 아직 안 나왔죠? 아주 싹 안 들었어. 네. 제발. 제발. 하는 마음으로 있거든요. 네, 한번 해봅시다. 얘들아, 빠르게 해봅시다. 이 문제 뭡니까? 마이너스 1 넣으면 둘 다 마마인 케이스죠. 일단 마이너스 달려서 나오죠. 그럼 마이너스 x 더하기 3이 5 이상이나요? 여기까지 가자. 좀만 힘내주세요. 그럼 얘가 2 이상이야, 맞아? 따라서 x는 뭡니까? 마이너스 1 이하입니다. 맞죠? 근데 범위를 나눴어요. 범위 안에서의 답이 되어야 돼요. 따라서 첫 번째 영역에서의 해가 나 수직선 안 그려주고 있거든? 네. 그래죠? 아니 네. 0보다 작은 영역에서 마이너스 1 이하라는 답안이 나왔어요. 따라서
따라서 공통범위 찾아야 되니까 x는 마이너스 1 이하다가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 갑니다. 얘는 플러스로 빠지고 얘는 마이너스로 빠지겠죠? 집중하세요. 0x가 내가 편의상 이렇게 잡아주거든. 여기까지 얘기되죠. 좌변은 뭘 대입해도 좌변은 0입니다. 0이 3보다 클 수가 2보다 클 수가 있니? 말도 안 돼요. 따라서 이때는 해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거야. 말도 안 되잖아. 세 번째 갑니다. 둘 다 풀풀인 케이스겠죠. 그럼 x 더하기 x 빼기 3이 5 이상입니다. 2x는 8 이상이므로 x는 4 이상이에요. 그럼 이번에도 빠르게 잡으면 이거야. 3 이상인 영역을 보고 있는데 답은 4 이상이 됐대. 그럼 공통범위는 얘지? 따라서 x의 범위는 뭡니까? 4 이상이 되는 게 x의 범위예요. 여기까지 해도 돼. 그럼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해가 나왔고 4 이상인 해가 나왔어요. 얘도 답이 되고 얘도 답이 되는 거 맞죠? 그래서 둘 다 답을 써줘야 됩니다. 따라서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x는 4 이상이다로 써줘야 되는 게 최종 풀이다.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냥 이거는 우리 방정식 풀던 대로 풀면 돼요. 범위 안에서 답 찾는 것만 세심하게 봐주고. 여기까지 이해돼요? 우리는 뭐 할까요? 이제 그래프로 그래프 해석할 거예요. 여기까지 쉽죠? 네. 네, 쉬우니까 한번 플랜 2 갑시다. 플랜 2 갈 때 선생님 절대가 마쁜 플러스로 맞추라고 했고 작은 애를 앞에 두는 게 좋다라고 했어. 왜? 경계값이 0과 3을 이렇게 쓸 거거든요. x가 0인 지점, x가 3인 지점. 이 문제 정도는 좌표평면을 굳이 그리진 않을게요. 여기까지 이해돼? 우리는 이 세 영역이 다르게 빠져나갈 거는 이미 알아. 근데 이거겠지? 3보다 큰 영역은 둘 다 플러스로 빠지는 영역이겠지. 그럼 여기는 둘 다 플러스로 빠지면 뭐예요? 2x-3이라는 그래프가 그려져야 되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다시 x의 범위가 이렇게 나뉘어주면 우리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 세 번째 케이스를 봐야 되는 거잖아 원래. 근데 이 세 번째 케이스는 어찌됐건 둘 다 풀풀로 빠지는 영역이거든. 풀풀로 빠지면 뭐야? 함수식 얘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 좌변 함수를 그릴 때는 여기 부분에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 것 뿐이라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그럼 얘들아 3 대입하면 얼마니? 3 대입하면 얼마니? 3이에요. 그럼 대충 이 점을 3,3이라는 점으로 찍으면 기울기가 2로 살아있는 이런 그래프 그냥 그려주기만 하면 된다고. 일단 봐. 몇 번 계속 설명할게. 여기까지 이해되니? 근데 얘들아 생각해봐. 이 왼쪽 영역은 싹 다 마이너스가 달리는 영역이지. 싹 다 마이너스가 달렸다는 것은 그냥 이 식에 마이너스 달아도 되지. 이해돼? 그럼 여기는 뭐예요?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이라는 그래프가 그려지는 부분이에요. 그럼 이번에도 대입해봅시다. x가 0일 때 얼마입니까? 3이에요. 운이 좋았어요. 여기 동일선상이에요. 솔직히 운이 좋은 게 아니라 무조건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질 거야. 그 다음 기울기는 뭡니까? 마이너스 2인 이렇게 생긴 영역이에요. 이해돼? 또 여기는 어떻게 그려줘야 될까? 얘는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인 영역이야. 플러스에 마이너스이면 x 날라가고 여기는 y는 3 이것만 남을까? 이해돼? 그럼 y는 3이라는 거 우리 상수함수라는 거 다 알잖아 이제. 그럼 이게 뭐야? 연결된 이런 함수예요. 내가 아까 언급한 대로 풀풀이 맞춰져 있고 작은 애 큰 애로 맞춰져 있으면 그래프는 무조건 그냥 이렇게 생겨. 아직도 좋은 표현을 못 찾았어요. 20년 전에 나는 이 표현을 왕뚜껑 그래프라고 내가 배웠거든. 20년 전에? 20년 전이니? 몇 년 전이니? 아무튼 20년 가까이 왕뚜껑 그래프라고 배웠는데 좋은 표현을 못 찾았어요. 왕뚜껑 모양으로 생겼다는 거예요. 좋은 거 있으면 너네 그런 거 잘 치잖아? 좋은 거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여기까지 이해되니? 좌변 함수가 얘들아 이렇게 생겼어. 이 함수의 이름은 y는 절편 x, x 빼기 3 이렇게 생긴 함수인 거야. 근데 우리
우리 지금 뭐합니까? 우변은 O랑 비교합니다. 즉 얘는 뭐예요? 상수함수랑의 비교라고요. y는 O라는 상수함수는 x축과 평행한 함수죠. 근데 잘 생각해세요. y가 3인 애들이 얘거든. 그럼 y는 5는 얘로부터 위에 그려야 될까? 아래 그려야 될까? 위에 그려야 돼. 그럼 y는 5 대충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네, 뭔 소리가 싶지만 근데 익숙해져 보자. 얘도 할 수 있다. 여기까지 이해되니? 네. 여기까지 괜찮나요? 네. 너무 쉬워요? 아니요. 할만해요? 아니요. 네, 그럼 볼게요. 이번에는 뭡니까? 하얀 함수랑 이거 생수함수 비교할 거거든? 근데 지금 누가 위에 있어? 하얀 함수가 위에 있어야 돼. 하얀 함수가 위에 있어야 돼. 여기까지 이해돼? 그럼 느낌 뭐니? 경계값은 얘랑 얘가 교점이기는 했어. 하얀 함수가 위에 있으려면 얘의 기준 오른쪽 영역인 거 이해가 됩니까? 네. 얘 기준 왼쪽 영역인 거 이해가 됩니까? 셈은 확실히 이해가 돼? 네. 그러면 우리 이제 이것만 하면 끝이야. 얘들아, 그럼 이 점만 나오면 끝이네. 이 x값은 이 함수랑 y는 5가 만나는 교점 아니었니? 이 함수랑 5랑 만나는 교점 아니었니? 그러면 x는 뭐니? 4 아닌가? 요 교점의 x좌표는 뭐라고요? 4라고요. 다시 왼쪽 함수는 이렇게 생긴 함수였는데 우리 얘랑 5랑 만나는 교점 찾고 있어요. 그럼 이 x는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이거 만족하는 x는 마이너스 1이라는가? 셈만 이해돼? 네. 따라서 이문제 최종적인 답은 뭡니까? 등호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거나 x는 4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해가 나오겠다는 거야. 이게 절대값이 두 개 있을 때 그래프로 해석하는 방법이다. 이해되니? 왜 그렇게 당연히? 벌써 55분이에요. 일단 처음 여기까지.